안녕하세요. 대부구루입니다. 여러분들은 게임하면서 DX12니 벌커니니 하는 그래픽 API 얘기들을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냥 보통 게임 그래픽을 렌더링하는 그런 도구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전에는 DX11이 있었죠. 근데 왜 하필이면은 지금 이제 DX12하고 벌컨이라는 이런 API들이 새롭게 나타나야만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은 그래픽 드라이버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게임 엔진에서 CPU와 GPU의 상호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DX12 벌컨이 나타나게 된 어떤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데, 일단 그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픽 드라이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그래픽 카드들이 있죠. 근데 그래픽 카드를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일단 엔비디아하고 AMD가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인텔도 있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엔비디아, AMD, 인텔 내에서도 굉장히 그래픽 카드 종류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만 하더라도 지금 뭐 3060, 뭐 3070, 3080 있고, 그 이전에 뭐 20 시리즈 있고, 그렇게 보면은 진짜 그래픽 카드 종류가 많은데, 이제 저 같은 이제 그래픽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진짜 다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사실. 아니, 내 게임 만들기도 바쁜데, 그런 일일이 그 하드웨어, 다른 하드웨어 스펙을 다 신경을 쓰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래픽 드라이버라는 게, 저 같은 이제 그래픽 프로그래머하고 하드웨어하고 중간에 있어가지고, 그 일종의 미들웨어죠. 각 그래픽 카드에 맞는 어떤 기능들을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러한 그래픽 드라이버가 실제적으로 각 하드웨어에 맞게 디렉트X의 기능들을 구현하도록 되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디렉트X에 클리어라는 펑션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주어진 버퍼를 클리어하는 거죠. 지우는 거죠. 그런 펑션인데 실제적으로 드라이버가 이 클리어라는 펑션을 구현하는 그 진짜 소스 코드로 들어가 보면은 코딩만 수천 줄이 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하드웨어가 다 틀리다 보니까 각 하드웨어에 맞게 그 클리어라는 기능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 다 그것도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다 따져본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클리어하는 기능을 실행을 하게 돼요. 이거는 디렉트X 같은 그래픽 API가 어떻게 보면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거의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적인 측면만 강조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인데요. 이제 저 같은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편하죠, 사실 그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의 하드웨어의 문제들을 다루어야 했어요. 여기서 최저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같이 클리어 같은 디렉트X 펑션을 쓰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언제 어디서나 써도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특수한 경우, 드라이버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케이스, 좋아하지 않는 시나리오, 마이크로소프트 스펙에 의하면은 나는 올바로 쓰고 있지만 드라이버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나리오에서 그 펑션을 쓰게 된다면은 디렉트X 펑션 내부에 드라이버가 임플리멘트한 디렉트X 펑션 내부에서 아주 복잡한 코딩들이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복잡한 로직이. 그렇게 되면 곧바로 게임의 성능 저하로 그것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그래픽 드라이버가 좋아하는 경우, 싫어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그래픽 카드마다 다 틀릴 수가 있어요. 엔비디아가 싫어하는 경우, AMD가 싫어하는 경우, 인텔이 싫어하는 경우 요게 다 틀릴 수 있거든요. 사실 다 틀리기도 하고 더군다나 그래픽 드라이버는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블랙박스라는 말은 내가 그래픽 드라이버 코딩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각 그래픽 드라이버가 어떤 케이스를 좋아하는지 어떤 케이스를 싫어하는지 그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보통 이런 문제들이 단순한 게임이나 혹은 이제 게임 엔진을 사서 쓰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트리플 A 게임사, 특히 게임 엔진을 스스로 만드는 트리플 A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곧바로 성능 저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성능 저하가 나타나도 게임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이게 왜 성능 저하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AAA 게임사들이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엔비디아나 AMD에서 드라이버 엔지니어들을 직접 출장을 오게 해요. 이제 출시가 코앞에 다가오면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오게 한 다음에 같이 작업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최적화 작업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드라이버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이제 게임을 소스 코드를 다 볼 수는 없는데 그냥 그들 나름대로의 그 분석하는 툴이 있거든요. 그 툴을 보고서 이제 특히 이제 쉐이더 같은 부분에서 쉐이더 프로그래밍 같은 부분에서 자기네 이제 그래픽 카드와 맞지 않는 부분은 이제 고치거나 어떤 경우에는 아예 그냥 커스터마이징한 쉐이더로 대체를 하기도 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게임이 하나 나올 때마다 그 게임에 맞는 패치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패치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어떤 트리플 A 게임이 나올 때 항상 그에 동반되는 그래픽 드라이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래픽 드라이버가 일종의 그 게임에 맞는 패치라고 보면 돼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DirectX 12 이전에는 사실 최적화 문제는 많은 부분에서 그래픽 드라이버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어요. 아니면 그래픽 드라이버 팀하고 그 게임사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거나 그리고 이러한 최적화의 이슈에 한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픽 드라이버로서 상당히 드라이버 엔지니어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다지 툴이 없었거든요. 저희가 쓸 수 있는 거는 디렉트X 같은 기존의 그래픽 API인데 그 그래픽 API라는 게 어떤 하드웨어 레벨까지 액세스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픽 API를 그 스펙에 맞게 쓰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더 이상의 최적화는 사실 힘들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그래픽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도 좀 열받긴 해요. 왜냐하면은 글쎄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 반에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드라이버라는 친구가 있는데 내가 드라이버라는 친구한테 저 칠판 좀 지우라고 부탁을 하는 거야. 부탁을 할 수밖에 없어. 내가 직접 지우지를 못하고. 근데 드라이버라는 친구가 나와가지고 칠판을 지우는데 갑자기 가로 세로 길이를 재고 막 계산을 하고 칠판을 16등분을 하더니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지워가면서 지그재그로 그것도 더군다나 지그재그 패턴으로 그렇게 지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겠어? 쟤는 머릿속을 한번 뜯어보고 싶다. 쟤 왜 저러나? 아니면은 저 새끼랑 오늘 절교 안 하면은 내가 인간이 아니다. 이런 생각까지 들겠죠. 그러니까 그래픽 드라이버를 바라보는 그래픽 프로그래머로서는 참 뭐랄까 어떤 경우에서는 속에 이제 뭐가 얹힌 듯이 답답하죠 그냥. 그래서 이제 드라이버 때문에 이렇게 답답한 상황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더한 막 체할 것 같은 상황이 있어요.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할 이제 게임 엔진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이제 보통 게임 엔진은 CPU하고 GPU하고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흔히 아는 AI나 피직스나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CPU에서 이루어져요, 사실. 그쵸? CPU에서 이루어지고 GPU는 CPU에서 업데이트된 인포메이션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화면으로 렌더링을 하는 건데 그 비디오 카드로 보내서.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CPU하고 GPU하고 특히 멀티스레딩, 동시 수행 능력에서 현격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말고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일단 코어 개수에서부터 차이가 나는데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AMD 라이젠 스레드리퍼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은 이제 C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어가 64개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64개가 있으면은 돌아갈 수 있는 스레드가 곱하기 2 하면은 128 스레드죠.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게 128 스레드예요. 근데 엔비디아의 이제 3080, RTX 3080 같은 경우에는 스펙을 보면은 코어가 8704개가 있어요. 그리고 코어 하나에 돌아가는 게 스레드가 2개보다는 더 넘거든요. AMD 같은 경우에는 한 코어에 한 4개에서 10개까지의 스레드가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거 상상을 해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수의 스레드가 GPU에선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시 수행 병렬 처리 능력 면에서는 CPU가 GPU를 따라가질 못해요. 물론 이제 CPU는 굉장히 일반적인 계산들을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예를 들면 뭐냐면은 반에서 이제 엄친아 같은 거야. 공부도 잘하고 뭐 얼굴도 잘생기고 진짜 운동도 잘하고 다 잘해. 얘는 다 잘하는 애야. 근데 그 반에 얼굴도 못생기고 운동도 못하고 공부도 잘 못하는데 수학만 끝내주게 잘해. 수학은 항상 100점이야. 그러니까 그런 애는 이제 GPU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보통 CPU에는 이제 코어 하나에 일반 연산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캐시도 들어가 있고, 레지스터도 들어가 있고, 스케줄러 들어가 있고, 별별 게 다 들어가 있는데, GPU 코어는 딱 하나죠. 소수점 연산. 이것만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그것들이 그 소수점 연산만 잘하는 코어들이 이제 3080 같은 경우만 봐도 8000개가 넘어.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GPU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그것도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게 거의 비슷비슷한 계산들을 이제 동시에 수행하는데 스페셜라이즈 된 어떤 특수한 어떤 그런 하드웨어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양의 데이터들이거든요. 뭐 4K 게임들 보면은 그 픽셀 수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이제 프로세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GPU가 그런 식으로 이제 진화가 된 건데, 아까 게임 엔진의 문제로 돌아와서, 아까 제가 이제 게임 엔진은 CPU하고 GPU의 상호작용이라고 했는데, 렌더링 엔진도 사실 CPU에서 돌아가거든요. 물론 렌더링 자체는 GPU에서 일어나지만, 일단 렌더링을 할 어떤 데이터 셋이나, 그리고 또 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디렉트X 그래픽 API들을 부르는 것들은 모두 다 CPU 사이드에서 이루어져요. 보통 렌더링 엔진이 이제 렌더 스레드라는 스레드 하나에서 이제 디렉트 X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할 게 너무 많으니까 CPU에서 일종의 바를렉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CPU에서 정신없이 할 게 많아가지고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GPU는 상대적으로 설렁설렁 쉬면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CPU 바운드라고 하거든요, 게임에서는. 이제 보통 많은 AAA 게임들은 이제 DX12 전에는 CPU 바운드인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CPU의 속도 처리에 따라서 이제 게임의 FPS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GPU는 그동안 놀고 있잖아. CPU는 열일하고 있는데 GPU는 놀고 있잖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특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동시 처리 능력에서 GPU가 CPU를 완전히 더 격차를 벌릴 텐데, GPU를 이렇게 놀린다? 아주 비효율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럼 여기서 이제 프로그래밍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아니 그러면은 렌더링 엔진을 좀 멀티 스레딩하게 만들어 가지고 CPU에서 여러 개의 스레드에서 돌리면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DX12나 벌컨 이전에는, 즉 DX11에는 그게 거의 안 됐어요. 물론 DX11에 굉장히 이제 제한적인 멀티 스레딩 기능이 있긴 한데, 거의 이제 최적 그거 해가지고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가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통적으로 렌더 스레드라는 스레드 하나에서 모든 디렉트X 그래픽 API에 관련된 일들을 해 나갔어요. 이렇게 해서 렌더링 성능을 발목 잡는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래픽 드라이버였고, 또 하나는 게임 엔진에서 CPU와 GPU의 상호작용이었죠. 근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DX12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전까지 쓰던 그래픽 API를 갈아엎은 거예요. DX11하고 DX12하고는 상당한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데, 일단 프로그래밍 패러다임 면에서 굉장히 극명한 차이점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극명한 패러다임의 차이점으로 인해 가지고 고성능 렌더링의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저 같은 그래픽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일종의 헤븐 게이트가 나타난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동시에 어떻게 보면 헬 게이트예요. 이게 왜 헤븐 게이트고 왜 헬 게이트인지는 다음 편에 얘기해 드릴게요.